조선의 어느 밤, 웬 사내들이 무언가를 나르고 있는데요. 이어 멍석을 버려두고 가는 사내들. 그러자 그곳에 살던 무녀가 나와보는데 멍석 안에 있는 아이를 발견한 무녀. 이에 아이를 보살펴주는데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내린 곳 닿기 전까지는 살았다고 할 수 없지. 사실 그 아이는 신기가 있는 아이였죠. 무당되기 싫습니다. 하기 싫으면 신병 앓다가 죽는 것이고. 그 말에 생각이 많아지는 아이. 당이 천만 보는 게 아니야. 미리 살펴서 지금 다 죽어가는 사람, 죽고만 싶은 사람, 목숨 살리는 것도 일이야. 한편 얼마 전 제발 허락해 주십시오. 병든 어머니를 만나러 온 소년 무진. 어머니를 뵙게 해주십시오. 안채는 절대 걸음하지 말라 일렀거늘. 혹여 저대로 잘못되시기라도 하면 네 어미가 그러자 아버지는 냉정히 말하고 너를 보기 원치 않는 것이다. 그럴 리 없습니다. 그 순간 대감마님, 송구합니다. 어머니는 세상을 뜨고 마는데요. 명을 다하셨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의 임종도 지키지 못한 무진. 무진은 차마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죠. 그때 무진에게 다가오는 소녀. 감히 웃어? 그래, 울지 말고 차라리 그렇게 발끈하거라. 그러더니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요. 학문을 게을리 하니 어미의 마음을 아직 못 본 게지. 동몽산습안에 편지를 넣어두었다. 이에 집으로 돌아온 무진은 소녀가 말한 책을 찾아보는데 그 안에는 어머니가 넣어둔 마지막 편지가 있었죠. 귀하디 귀한 내 아들, 아픈 와중에도 아들 생각으로 가득했던 어머니. 행여 나의 병이 너에게 옮아갈까 두려워 차마 볼 수 없었다. 이를 본 무진은 그 깊은 사랑을 뒤늦게 깨닫는데 너로 인해 모든 날이 기뻤으니 나의 삶은 그지없이 행복하였다. 그리고 얼마 후 그곳에서 다시 만난 소녀. 울보네? 그러자 무진은 자존심을 세워보는데 청껏 주제 감히 누구에게 말 놓는 것이냐? 하지만 이미 무진의 마음을 꿰뚫고 있는 소녀. 고맙단 말 하려고 저 기다린 거잖아요. 어머니 편지를 보게 해줘서. 너 아니었어도 편지는 보았을 것이다. 서책만 펼치면 되는 일이니. 앞만 봐도 얼굴에 공부가 보이질 않아서요. 그렇게 소녀는 무진의 속을 긁어놓는데 야, 너 거기 안 서? 나 소당에서 1등도 했어. 내 얼굴에 어디가 어때서? 그리고 잠시 후 소녀를 따라온 무진. 그 후로도 무진은 소녀를 졸졸 쫓아다녔지요. 진짜 이름을 말 안 해줄 것이냐? 이름 같은 거 없습니다. 그 말에 무진은 내가 네 이름을 지어주겠다. 소녀에게 이름을 지어주는데요. 앵초는 어떻냐? 조그맣고 못생긴 게 앵초꽃을 꼭 닮아서 말이다. 우쩌리 말하는데 감히. 같이 가자 앵초야.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께서 과거를 준비하라 당부하셨는데 앞날을 정하는 게 쉽지가 않아. 분에는 소질이 없으십니다. 그러자 앵초에게 앞날을 묻는 무진. 무과 쪽으로 나가면 어찌 되는데? 그 순간 앵초는 불길함을 감춘 채 거짓말을 하죠. 왜? 병졸이나 하다가 끝날 것 같으냐? 아니요, 크게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앵초의 말에 무진은 곧바로 말을 타기 시작하는데요. 그렇게 말 타는 법을 익힌 무진은 이제 매일같이 앵초를 만나러 왔지요. 그러는 사이 어느덧 늠름한 남자가 된 무진. 그리고 그의 앞에는 여인이 된 앵초가 있었는데요. 두 사람은 이제 막 어른이 된 참이었지요. 성년이 되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네가 보기엔 어떠하냐? 난생 처음 상투를 틀고 가지를 쓴 것인데. 깜짝 놀랐지요. 너무 근사해서. 그러자 앵초에게 다가가는 무진. 이에 앵초의 얼굴이 빨개지고 얼굴이 사과처럼 붉어졌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데 그 사람이 너야.
그러는 동안에도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는 앵초. 그러면서도 무진과의 사랑을 키워갔는데 그러던 어느 날 오늘도 야간 습사를 하실 겁니까? 아니, 오늘은 낙화놀이에 갈 것이다. 그렇게 기대감에 차있던 무진은 돌리님, 나리마님께서 급히 찾으십니다.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혼인이라니요. 차라리 기생을 보낼 것이지. 그랬다면 혼인 후에 첩실 자리라도 내어주면 되었을 텐데. 알고 보니 아버지가 앵초에 대해 알게 된 것이었지요. 내 그년을 발가벗겨 사내놈들 득실되는 사당패에 팔아넘기면 어찌 될까? 부재하게 마음을 얻지 못한다면 그 계집의 얼굴은 영영 보지 못할 것이다. 이에 그날 밤 약속대로 앵초를 만나러 간 무진. 미리 와서 기다린다고 하셔놓고 무진은 일생일대의 결정을 하는데 도망가자. 어디로든. 그리고 얼마 후 둘만의 약속 장소로 나온 앵초. 어째서 짐을 챙겨오지 않은 것이냐? 앞날을 보았습니다. 도련님 곁에 제 자리는 없습니다. 주상 전하를 지켜 명예를 얻고 후덕한 부인을 만나 대를 잇는 것이 도련님의 운명이지요. 그런 운명은 내가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앵초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지요. 타고난 운명은 거스를 수 없습니다. 천하디 천한 무당과 도망쳐 산속에 숨어 사는 것이 행복할 리 없지요. 그 말에 앵초에게 되묻는 무진. 내가 다른 여인과 혼인하여 그 여인을 마음에 품어도 괜찮다는 것이냐? 그러자 앵초는 분명히 말하죠. 함께 야반 도주를 할 만큼 도련님을 은혜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무진을 상처 주고 돌아온 앵초 앞에는 분부대로 하였으니 돌아가 주십시오. 다름 아닌 무진의 아버지가 있었는데요. 그만 가자. 얼마 뒤 아버지의 뜻대로 무관이 된 무진. 그렇게 시간이 속절없이 흘러가던 어느 날 내 이름이 앵초냐. 누군가 앵초를 찾아오고 궁으로 가져야겠다. 앵초는 어느 후궁 앞으로 불려가는데 아들을 낳아야겠다. 서쪽 패정각에 머물게 하고 필요한 것은 모두 넣어주거라. 예. 누구의 눈에도 띄어서는 아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네 년목이 달아날 테니. 주술에 필요한 것이 있어 시전에 다녀와야 합니다. 이어 그날 밤 눈을 피해 궁을 빠져나가는 앵초. 하지만 하필 무진의 눈에 띄고 마는데. 그리고 잠시 후 궁엔 어쩐 일이냐? 두 사람은 다시 만나게 되죠. 왜 연유를 말해줄 만큼 나를 은혜하지 않는 것이냐? 그 순간 거짓이었습니다. 참아왔던 진심을 털어놓는 앵초. 저는 처음 봤을 때부터 한시도 도련님을 그렇게 두 사람의 사랑은 다시 시작되는데요. 참으로 어여쁘구나. 그런데 궁에 요사한 무당이 들어와 운기를 흐트리고 있다는 소문 들었나? 서서히 소문이 나기 시작한 앵초의 존재. 그리고 얼마 후 앵초의 기도 덕에 중전은 귀한 아들을 출산하죠. 그러자 더 큰 욕심이 생긴 후궁. 세자를 비방해주게. 내 아들을 그 자리에 앉혀야겠네. 흑주술을 행하면 그것을 행한 자에게도 피해 대가가 따를 것이옵니다. 그 말에 중전은 협박을 하고 네가 대가를 치를 것인지 인연이 용모하는 이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인지. 이름이 장무진이라 했든가. 이에 정성스레 기도를 하는 앵초. 이어 얼마 후 세자는 세상을 뜨고 말죠. 그러자 앵초부터 잡아들인 왕. 저 요망한 계집의 주술이 담긴 방향서를 단 한 권도 남기지 말고 불태워라. 이에 앵초가 분명히 말하는데 진정 제가 입을 열기를 바라시는 겁니까? 저 알을 도열케 한 것은 용의 등을 겨눈 화살을 알아채지 못하는 전하십니다. 배후에 누가 있는지 분명 전하께서도 닥치지 못하겠느냐? 내 인연의 목을 그 순간 내 심장을 먹게 하는 자. 그 몸에 달이 뜨면 고통 속에 죽어갈 것이며 대대손손 나의 저주가 이어져 제명을 다하지 못한 채 유절할 것이며 끝내 그 가문이 멸하고야 말 것이다. 앵초가 끔찍한 저주의 말을 쏟아내죠. 두렵지 않다면 죽여보거라.
결국 왕은 앵초를 가두기로 하는데요. 천년을 우물에 가두고 실력이 퍼지지 못하도록 모감중 나무로 봉하라. 한편 그년이 실토를 하면 어쩌지?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하고 있는 후궁. 죽이지는 마라. 앵초가 직접 쓴 마지막 방향서를 손에 넣을 때까지는. 그때 앵초는 이미 깊은 우물에 갇혀 있었지요. 그런데 무진이 그녀를 구하러 오는데요. 앵초야. 그렇게 무진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오는 앵초. 사실 무진은 앵초가 흑주술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비방을 사주받았지만 차마 그리할 수 없었습니다. 앵초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궁에 남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요. 달아나 버리면 도련님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에 일단 앵초의 신당에 몸을 피한 두 사람. 정소희가 원하는 것은 네가 직접 쓴 마지막 방향서다. 그걸 내어주고 나와 함께 떠나면 된다. 무진은 어떻게든 앵초를 구하고 싶었는데요. 나를 믿거라. 그리고 잠시 후 무진의 눈에 들어온 앵초의 방향서. 이어 다음날 아침 앵초는 방향서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되죠. 한편 그 시각 방향서를 가지고 궁으로 향하는 무진. 그러나 동료가 쏜 화살에 맞고 마는데요. 알고 보니 무진을 따라왔던 것이었지요. 그 무당년을 잡아면 토지 500개를 준다더군. 그 기회를 놓칠 순 없지. 저주가 두렵지 않은가? 잡아가면 그 즉시 거열령을 행한다시네. 소가 찢어 죽이면 사람은 그 저주를 받지 않아도 되니까. 그렇게 모든 걸 잃을 위기에 처한 무진. 목함을 챙겨라! 이에 무진은 죽을 각오로 검을 휘두르죠. 하지만 그 사이 앵초를 찾아온 광군들. 그때 앵초는 도망을 가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광군에게 따라잡힌 앵초. 쏴라. 하지만 다들 저주를 두려워하고 있었지요. 저주가 두려운 것이냐? 그때 내가 하겠다. 그 자리에 나타난 무진. 자네 아직 살아있었나? 저 여인은 내게 맡겨라. 그러더니 앵초에게 다가가는데 속이신 겁니까? 방향서를 훔치려고. 그렇게 무진은 자신의 손으로 앵초를 찌르죠. 나를 죽이는 자, 저주를 받는 나였는데 어째서 그 저주를 내가 달게 받겠다. 무진은 앵초를 조금이라도 편하게 보내주고 싶었는데요. 거열령에 처해질 너를 잡아 볼 수가 없는 다음 생이 있다면 우리 가족. 그 말에 무진을 어루만지는 앵초. 그렇게 두 사람은 오랜 이별을 하게 되죠. 시간은 흘러 2023년. 이 온주산 등산로에서 살짝만 벗어나면 이런 흉가가 있어. 한 남자가 앵초의 신당을 찾아오는데요. 여기 엄청 용한 무당이 살았었다는데 가보겠습니다. 이어 신당 안으로 들어가는 남자. 쉣. 제법 그림이다. 그 순간 이곳이 심상치 않다는 걸 느끼는데 여기 뭐가 지나가서. 이어 그때 놀라 뒷걸음질 치던 남자는 진짜 나왔어. 진짜 안 좋아. 결국 명을 달리하죠. 그리고 얼마 뒤 내 아들 어떡할 거야? 이 일로 해당 구청은 난리가 나는데요. 아니, 등산할 때마다 그 흉가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요? 당장 철거부터 해요, 당장!
죄송합니다. 철거는 저희 과 담당이 아니라. 그런데 그곳에 있는 앵초를 닮은 여자. 제가 해결해 보겠습니다. 흉가는 온주산 둘레길에 있고 온주산 둘레길도 공원이고 그 공원 담당이 저거든요. 결국 그녀는 직접 신당에 가보기로 하는데 아 이거 말이 신당이지 완전 흉가네 흉가. 그런데 그 순간 왜 이제 왔어? 이상한 소리에 이어 등장한 이상한 남자. 그는 다름 아닌 무진을 닮은 남자였죠. 그렇게 두 사람은 시간을 건너 다시 만나게 되는데요. 트라마가 고증을 참 잘했네. 저승사자가 잘생겼네. 과연 이번 생에서 두 사람은 어떻게 엮일까요? 그리고 앵초의 저주는 아직 유효한 걸까요? JTBC 드라마 이 연애는 불가항력이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연애는 불가항력 중 두 주인공의 전생과 관련된 내용을 따로 모아 전해드렸는데요. 무녀 앵초와 양반집 자제 무진의 사랑 이야기가 참 가슴이 아팠죠. 이 전생은 2023년까지 이어져 주인공 홍조와 신유의 삶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예정인데요. 신당 밑에 숨겨져 있던 앵초의 마지막 방향서가 홍조의 손에 들어가면서 다시 힘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무진의 후손인 신유는 앵초의 저주 때문인지 최근 이상한 증세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수백 년을 이어져온 앵초의 저주 그 시간을 건너 다시 만나게 된 홍조와 신유 두 사람. 과연 두 사람은 그 저주를 끊어낼 수 있을지, 그리고 그때 미처 이루지 못한 사랑을 이번 생에서는 이룰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은 JTBC에서 정주행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 연애는 불가항력 전해드렸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드림텔러였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좋았냐? 미쳤나봐 진짜.